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국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말하면 제가 추방당할 것 같은데 이거 북한이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유경제 시장에 시장 경제 자유에 있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의 주거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막고 있는다는 느낌이 진짜 심하게 들어요. 미국 헌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거든요. 네, 가족을 형성하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정말 헌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렵게 뭐 정책을 바꾼다거나 이러면 이거 다 불법이 돼버리거든요. 헌법상. 뭐 이런 걸로 뭐 많은 법들이 불법화가 됐고. 근데 지금은 법 자체가 지금 이혼시키고 있잖아요. 위장이혼. 네, 위장이혼 시키고 있잖아요. 위장이혼도 이혼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는데 내가 내 아이의 자녀의 교육 문제로 내가 좀 더 학군이 좋은 데로 가겠다는데 왜 이런 세금 문제들로 이게 발목을 잡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요, 정부가? 저는 오히려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급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안정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잘못했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싼 월세, 더 내려간 뭐 전세 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종부세랑 다 올라가면서 글쎄요. 무주택자들한테 이런 어떤 세금 부담이 넘어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 같으면 넘길 것 같아요. 지금 월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옮겨요. 왜냐면 너무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냥 뭐 주택보험 들어가지고 난 걸로 하나 하고 뭐 나머지 하나는 뭐 그냥 월세 받아가면서 생활비 이렇게 조금씩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옥죄해 놓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지 뭐 갈 곳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종부세는 부자들의 세금인데 왜 힘들게 사시는 분들까지 부자 세금을 매겨서 이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지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 취급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정부에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미국에선 그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집 때문에 이사 못 가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임대료 상한 이런 게 있습니까? 5%? 그거는 정해진 지역에서만요. 근데 다른 지역은 그런 거 없이 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정부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지원을 또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한테 돈을 더 주고 너는 얘한테 돈 이것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거나 뭐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건 많지는 않고요. 다 이거는 그냥 경제 자유예요. 임차 기간은요? 저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 그래서 2년 최소 2년까지는 그런 거 없어요. 계약하기 나름. 네, 계약하기 따른 뭐 보통은 1년 하는데 M2M이라고 먼스투먼스로 하는 거 있어요. 니네 나가고 싶을 때 나가라. 나도 니네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내겠다. 그래서 뭐 한 달씩 하나씩 하고 있다가 그냥 한 달만 기간 주면 돼요. 그 노티스 줄 때. 너 한 달 줄 테니까 집 나가달라. 난 다른 사람 찾겠다. 뭐 난 월세를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 사람의 거주를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왜? 왜? 주거의 안정,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니 그 주거의 안정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는 걸 왜 꼭 굳이 그 집에서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데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원했다면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주인집 아저씨한테 나 1년 계약할게요. 그럼 1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끝나기 전에 이제 끝나기 한 3개월 전에 또 연장하고 이래서 계속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월세로 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계속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연장 계속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꼭 무슨 세입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2+2라서 4년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아니면은 네. 최소 4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왜?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임차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만약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월세를 내시기 힘든 분들,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예 인컴이 수입이 없는 분들은 뭐 정부의 소유 뭐 이런 집으로 가거나 공공주택. 네. 그런 건 있긴 한데 그렇게 개인이 하는 계약 관계에서 그렇게 정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헌법에 위배되거든요. 왜냐면 사유재산권이어서 그거는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게 없나 봐요. 있긴 있어요 헌법. 죄송합니다. 있을 건 있습니다. 있을 건 있는데 있나요?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돼 있나 봐요. 뭐가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네. 법률을 딱 바꾸면 그냥 싹 바뀌고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도 없죠. 그게 뭐예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왜? 구청이나 이런 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나 이거 팔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 왜요? 지가 뭔데? 왜 지가 뭔데, 왜?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주가, 시 정부가 되게 아끼는 건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뭐 랜드마크 빌딩? 상징하는 건물이라든지. 네.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뭐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제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도시에 뭐 거기 상징과 같다. 예전에 되게 유명한 정신병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개발업자가 그거를 뭐 호텔로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서 조금 제지가 있었어요. 시 정부에서 이 정신병원 건물은 뭐 지역에서 되게 랜드마크로 아름답게 지어진 정신병원 건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제지가 있었는데 뭐 끝에는 뭐 호텔 콘도로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죠. 네, 원래 그거 분양할 때는 되게 쌌는데 이제 여기가 골드맨삭스랑 이런 게 들어오면서 비싸져가지고 지금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깝하다 좀 우리나라 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아마 그런갑다 하고 그냥 임대차 3법 받아들이고 네. 토지거래 허가 받아들이고 대출 규제 받아들이고 조정 대상 받아들이겠는데 세금 토해내고 뜯기고 막 할 텐데 미국 이런 얘기 들으면 뭐지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부동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뭐 법 제도에 대해서는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 한국 잘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뭐 이렇게 의료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정말 그거는 좀, 욕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법으로는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죠. 네가 뭔데 유행어 되겠다고? 뉴저지 집값은 조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이제 미국 단독 주택에 대한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뉴요커 중에. 뉴요커.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뉴요커. 네, 뉴요커들. 이제 그런 분들이 코로나로 이런 좁은 밀집 공간을 살다가 뉴저지에 좀 더 풍요롭고 평수도 넓고 보통은 뉴욕집은 또 이런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거기에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팍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뉴욕은 지금 집값이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재정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미국 부동산은 아주 가끔 떨어질 때는 있는데 바로 재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항상. 서프라임 터졌을 때도 잠깐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뉴욕 부동산도 이제 곧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백신도 거의 다 맞았으니까 뭐 백신 접종률도 있고 오미크론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의 열세일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뭐 다 사람들이 걸려버리면 면역이 생겨버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까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류창고? 막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뉴저지 여기 건물 괜찮겠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재산세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거 없고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시겠다 그러면 조금 걱정을 하셔도 되고요. 걱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실외, 쇼핑몰. 한국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쇼핑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비싸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외 쇼핑몰을 보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 전문가, 에이전트랑 변호사를 통해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얘가 이거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손모가지 날아가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검색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크로스 체크하시고 좀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다주택 적폐분들 아주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세금 네. 뜯기면서 종부세 다들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종부세 벌려고 지금 일하시거든요. 끝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한국 정부에서 다주택자 분들을 너무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아닐까요? 다주택을 가졌다는 게 주택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정부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시고 다른 시장도 있으니까 꼭 미국에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도 있다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조금 막히는 그런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준비도 잘 해오셨고, 네.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그 사전 미팅 때보다 훨씬 더 그런가요? 다 이렇게 쏟아부으시는데.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게 딱 느껴져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네요. 네, 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땠는지를 모르겠어요. 괜찮으셨나요? 네, 유익하게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나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벤트가 있거나 또 다른 콘텐츠가 있으시면 또 다음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뉴요커 되세요. 난 구로러.